안녕하십니까. 오늘 유튜브 세 번째 날입니다. 채널명 콩팥의 반란. 아직까지 첫 편 찍고 어제 2편 올라왔고 오늘 세 번째인데 반응이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게 채널을 유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3편의 주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1편하고 2편하고 뭔가 이해를 이렇게 시키기 위해서 제 상황만을 얘기를 했었는데 본격적인 얘기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이 채널을 보는 의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사구체, 중요한 겁니다. 사구체별 증상, 신부전증, 통증에 대해서 제가 경험하고 아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짧고 간단하고 임팩트 있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2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2023년 약 5월경에 사구체 여가율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크레아틴 수치는 뭐 별로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이제 거의 같은 개념이니까 크레아틴 수치는 생략을 하고 사구체 여가율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 제가 처음 일반 내과에서 피검사를 통해서 사구체 여가율을 보니까 40%라고 해서 빨리 신장내과를 가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제대로 이제 신장 만성 신부전증을 알게 되고 겪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가지고 제가 2025년 한 1월에서 2월까지가 사고체율 4.9%, 다시 말해서 15% 미만을 이때 기록을 했습니다. 15% 미만. 이게 우리가 이제 박사님들, 의사들이 말하는 만성 신부전증 말기, 5기라고 하는 수치죠. 15% 미만이 5기라고 하는 수치고, 이 사이에 제가 기억나는 게 2024년 한 7월부터 7월부터 이 사이가 사구체율이 쉽게 말해서 15에서 20%가 왔다 갔다 한 기간이에요. 2024년 기억나는 게 한 5월부터 2025년 1월, 2월까지 15에서 20%. 그 다음에 제가 2025년 5월 13일 날 동정맥 수술을 했는데 이때 사구체 여가율이 8.9%였어요. 자, 이틀 뒤에 2025년 5월 16일인가 5일인가 될 거예요. 이때 119를 타고 응급실을 갑니다. 이거 이 얘기는 제가 자세히 또 풀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때 응급실로 긴급하게 갔을 때 7%가 나왔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영상 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023년 5월에 이때 40%일 때 기억이 나는 게 뭐였냐? 굉장히 피곤했어요.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는데
뭐 정말 상황이 된다면 뭐 20시간, 18시간도 이렇게 막 잘 수 있을 만큼 자도 또 잠이 오고, 자고 일어나서 조금 2시간, 3시간 활동하면은 또 잠이 오고, 이런 날들이 반복이 됐는데, 이게 그냥 잠을 원래 좋아하고 피로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게 막 정말 현실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매우 괴로웠기 때문에 잠으로 2025년 5월 16일 날 제가 119를 타고 응급실을 갑니다. 뭐 자세한 설명은 이거 정말 따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때 7%였습니다. 5월 13일 날 8.9%였는데 5월 16일 날 7%, 엄청나죠? 3일 만에 1.9%가 사고체율이 떨어졌어요. 자, 2023년 5월 일반 내과에서 피검사를 했을 때 사고체율이 40%, 이때 증상이 피곤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뭐 5월이니까 반바지 입고 막 좀 이제 이럴 때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눈이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백내장 수술을 하고 뭐 좋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먹고 사는 게 너무 바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냥 가볍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머니가 제 발을 보시고 발등을 보시고 왜 이렇게 부었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깁스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기부스를 이제 병원에서 한 6주 7주 하다 보니까 발이 상해가지고 붓기가 안 빠졌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 좀 유심히 보기 시작했는데 발등이 붓고, 그러다가 종아리가 붓고, 그 다음에 허벅지가 이제 붓고, 이제 붓는 정도가 커지는 게 이게 막 코끼리 다리처럼 막 이게 막 일반적으로 조금 붓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막 이렇게 좀 과장을 한다면은 한 1.5배 정도로 다리가 부으면서, 이제 다리를 푹 누르면 다시 이렇게 뭐 건강한 사람은 누르면 이렇게 뭐 이렇게 다시 나온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뭐 자국이 남으면서 마치 뭐 고무공을 눌렀을 때처럼 이렇게 누르면 다시 복원이 되는 게 아니라 한참 있다가 다시 이렇게 막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발이 맞질 않는 거예요. 운동화가 제가 뭐 270, 275를 주로 신었었는데 어느 날 신발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정도의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을 해가지고, 뭐 샌들을 신거나 헐렁한 샌들을 신거나 슬리퍼를 신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예, 피곤하고 다리가 붓고, 다리가 부으니까 이게 붓는다는 게 처음에는 살이 찌는 건 아니지만 이게 붓기가 며칠이 되고 계속 지속이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리가 이렇게 팔이 이렇게 접히듯이 다리도 이렇게 접혀야 하는데 여기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접히질 않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나름 저염식 식사를 했어요. 소금 뭐 한 숟가락 넣을 걸 반 숟가락 넣고, 반 숟가락 넣을 거를 뭐 반에 반 숟가락 넣고, 이런 식으로 저염식을 하고, 고기도 안 먹고 잘 안 먹고 계란도 안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때가 5월이지 않습니까? 5월인데 이제 달달이 신장내과를 가가지고 피검사를 해서 사고체 여과율을 이제 검사를 해요. 그런데 이때부터 2023년 5월, 6월, 7월, 8월, 9월 뭐 갈 때마다
40, 뭐 36, 30, 28 여기서 막 1, 2씩 계속 팍팍 빠지는 거예요. 뭐 28, 25, 24, 23 유지도 안 되더라고요. 22, 20 뭐 그러다가 이쯤에서 20이 깨졌어요. 2024년 5월 정도에 사고 체결이 20%를 깨지면서 이때부터는 정말 나름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했었어요. 식생활, 먹는 거, 그 다음에 생활 태도 이런 거를 이제부터 관리를 많이 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제가 영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2024년 5월부터 뭐 예를 들어서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갈 때마다 뭐 17 나왔다가 16 나왔다가 15.5 나왔다가 그 다음에 한번 좀 올랐어요. 그래서 뭐 18 나왔다가 다시 16 나왔다가 16. 또 나오고 뭐 15.5 나왔다가 다시 한번 점프해서 뭐 한 20.2까지 한번 찍어 봤어요. 20.2 나오다가 2025년 금년이죠. 1월 2일경에 14.9%. 이때가 왜 의미가 있냐면은 15% 미만, 즉 4기에서 5기로 15% 미만으로 깨진 때가 이제 금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15% 미만으로 깨지고, 그 다음에 2월, 3월, 4월 하면서 10%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신장내과 선생님께서 이제는 안 된다, 동정맥 수술을 해라 했을 때가 2025년 5월 13일이고 이때가 사고체율 8.9%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 다시 하겠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실 생활하는데 아주 큰 불편은 없었어요. 피곤하고 그 다음에 뭐 허리가 좀 아팠어요. 허리가 아프고, 이 허리가 아픈 거는 만성 신부전증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허리가 아프고 피곤하고 그 다음에 다리, 발 등이 붓고, 그 다음에 이때쯤 되니까 이 사이, 그러니까 40에서 20 사이, 이 사이에서는 소변이 잠깐 안 나오려고 하는 그런 느낌적인 증상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피검사하고 처방을 받을 때 물어보는 게 소변이 잘 나오냐, 이런 거를 항상 물어보고 체크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이에 사고체열 40에서 20 사이에서 한 석 달 정도가 갑자기 소변이 좀 안 나오려고 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 3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는 좀 그런 느낌은 없었고 소변이 원만하게 좀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붓기도 이 사이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었어요. 붓기가 빠졌어요. 저는 이때 다리가 정말 이마만큼 이게 막 굵었을 적에 정말 걱정을 했어요. 다시는 제가 이 다리가 다시 이렇게 막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돌아왔어요. 그것도 계기가 있어요.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으로 2025년 6월 25일 현재 사고체 여과율이 5.9%고 크레아틴 수치로 따지면 9.9%, 아니 9.9, 이건 퍼센트로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현재 투석을 받고 있지 않지만, 시작은 아직 안 했어요. 근데 해야 하는 상황이 맞고
현재 매일 고통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통증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정말 궁금하고 정말 이게 지금 저 같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 환자가 있다면 궁금한 게 있지 않을까요? 뭘까요? 과연 말기 신부전증 환자가 투석을 받아야 할 시점에 투석을 받지 않을 때 이 몸에 어떤 통증, 어떤 고통이 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아픈 사람이 어찌 이 고통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신장내과 의사 선생님이 알까요? 아니면 뭐 하버드 박사님이 알까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약은 약사에게, 처방은 의사에게, 그 다음에, 환자의 아픔과 증상과 고통은 의사가 아니라 환자에게 들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암 환자가 아니고 암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이 고통이 과연 암 환자보다 못할까 싶을 정도의 그런 죽고 싶은 그런 고통이 하루에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7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 투석을 하면 되지 않냐? 왜 안 하느냐? 지금 이렇게 궁금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을 봐서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몸이 힘들어요. 근데 지금 왜 안 하고 있느냐? 사실은 한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한번 제가 이 병을 이겨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었어요. 한번 버텨보고, 이겨보고, 극복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병인 것 같고, 차도가 좀 잘 없는 것 같아요.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도 많이 했지만, 오히려 가면 갈수록 몸이 힘들어지고, 또 이거를 해야 할 시기에 안 하면 또 다른 합병증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썰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많이 망설여지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야 할 상황인데 하지 않고 묵묵히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좀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찍으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많은 그 정보를 이렇게 나누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참 제가 유튜브를 집에서 뭐 여러 컨텐츠를 관람을 하다 보면은 한 10분, 8분 뭐 이런 거 영상을 보면은 의외로 참 농도 있게 잘 만들고 시간이 참 적당하다 싶었는데, 제가 막상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몇 마디 안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참 농도가 있고 짙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 너무 듣는데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3편 영상은 좀 여기까지 하고 또 4편 바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지금 신장병 환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 병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오늘의 핵심 포인트, 지금 저 같은 상황이라면 그래도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절대 과식하지 말고, 과식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많이 먹으면 정말 응급실 실려갑니다. 소식에 소식, 그 다음에 음식 어떤 거 먹느냐, 질이 중요하고요. 뭐 우리가 흔히 먹는, 일반인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먹는 뭐 튀긴 음식, 뭐 맵고 짠 음식, 뭐 자극적인 음식, 이런 거 절대 먹을 수 없어요. 먹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119 실려갑니다. 농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면서 밋밋하면서 좀 이렇게 약을 먹기 위하고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단백질 약간 섭취하면서 작은 양으로 일단 생명을 유지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 꼭 챙겨 드시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